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지 하지 골절에 있어서 단축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골절되면은 뼈가 붙는 것을 유압이라고 합니다. 뼈가 골절되면 뼈를 유압을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목적이죠. 근데 정상적인 유압이 되지 않고 뼈가 붙는 속도가 더뎌져서 천천히 붙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지연유압이라고 합니다. 뼈가 정상적인 유압보다는 시간이 지체돼서 천천히 붙는다는 얘기죠. 뼈가 붙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뼈가 골절되어 있는데 뼈가 정상적인 유압이 안 되고 이렇게 어긋난 경우, 어느 정도 각도를 틀어져서 이렇게 어긋난 경우, 물론 아주 심하게 어긋난 경우에는 다시 재수술을 해가지고 뼈를 발라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 뼈가 어긋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부정유압이라고 합니다. 유압 자체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고 좀 어긋나게 붙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뼈가 아예 안 붙는 경우, 불유압이라고 합니다. 뼈가 영원히 붙지 않고 하나의 가골이라는 것은 뼈가 부러지면은 뼈와 뼈 사이에 진이 나오게 됩니다. 가골이 촘촘히 이렇게 진이 거미줄처럼 진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점점점 딱딱해지면서 이제 뼈가 유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유압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가골 형성이 안 돼서 진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관절 형태로 굳어진 경우,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하나의 가관절, 가짜 관절이 아니죠. 관절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 또는 경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이런 관절이 이런 건데, 이건 뼈와 뼈 사이에 있어서 뼈가 부러져 일어난 관절에서 가짜 관절, 가관절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굳어진 경우, 이런 가관절 형성 경우를 불유압이라는데, 일반적으로 불유압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골 이식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골반뼈를 부숴가지고 그걸 심는 거죠. 뼈와 뼈 사이 심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유압이 될 수, 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통상적으로 뼈가 골절된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진이 서서히 나오더라도 지연유압이 되도록 지켜봅니다. 그 6개월 이상 지나더라도 뼈가 안 붙는 경우에는 골 이식 수술을 심각히 고민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1년씩 기다렸다가 수술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뼈가 항상 유압이 됩니다만, 혹여나 이제 지연유압이 돼서 지연유압이 불유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골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맥브라이더스 장애에는 뼈가 골절된 경우에는 관절에 대한 운동범위 강직으로 된 장애도 있지만은 그 위에 뼈가 어긋나게 붙는 각형성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유압이라고 했었죠. 부정유압이라는 건 뼈가 어긋난 각도가 적어도 한 10도 내 15도 정도의 형태로 굳은 경우에는 부정유압에 대한 각형성 장애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단축 장애, 상지도 마찬가지지만 하지에서도 큰 뼈가 골절로 인해서 수술 이후에 다리가 단축이 온 경우에,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골 성장판에 손상을 입어서 추후에 다리 길이가 단축이 되고, 일리자라프 같은 골 연장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골절로 인해서 단축이 온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 단축 장애를 인정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단축의 길이가 1인치 내지 적어도 2분의 1인치 이상이 돼야지만이 맥브라이드의 장애 평가 대상이 됩니다. 1인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2.54cm입니다. 약 2.5cm라는 얘기죠. 그럼 2.5cm 이상이 됐을 때 당연히 장애되고, 2분의 1인치, 1.7cm 이상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단축장애 대상이 되는데, 이 단축장애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스캐너그램이라는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하는데, 여기 견봉이라고 그랬죠. 견봉 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지 중에 상박부, 전박부, 그 다음에 손이죠. 손 끝에 있는 중지 제일 긴 손가락 끝, 견봉의 제일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길이를 다친 부위하고, 그 다음에 만약 예를 들어서 왼쪽을 다쳤다, 왼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 길이를 측정해서 반대쪽에 정상인 길이하고 측정된 그 길이하고 그 차이가 몇 센치냐, 몇 인치냐를 가지고 장애 평가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차이, 예를 들어 상박골이 골절돼서 팔이 단축이 왔다, 또는 전박골, 요걸 척골 골절돼서 단축이 왔다, 그러면 이쪽에 견봉 끝하고 중지까지 길이를 재고 반대쪽 정상인 길이를 재가지고 길이 차이가 말씀드린 2분의 1인치 못 미치면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2분의 1인치 이상이나
또는 심하게 다치고 와서 1인치 이상이 됐다. 그러면 맥브라이 장애 항목에 평가하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골절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단축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부정유합, 뼈가 어긋나에 붙어서 각형성이 올 수도 있다 그랬죠. 각형성 경우에 있어서 각형성 장애가 맥브라이 장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정상 유합보다도 뼈가 어긋나에 붙으면 아무래도 정상 유합보다는 길이가 좀 짧아지겠죠. 즉 각형성 장애로 인해서 길이가 짧아진 경우에는 단축 장애와 부정유합 장애를 같이 병합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높은 장애 하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거 참고로 명심하시 바라고. 그 다음에 하지 쪽에는 이 하지에 있고 이 고관절이고 대퇴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태부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이죠. 이게 이제 골반입니다. 골반 중에서 넓적한 뼈, 이 큰 뼈를 장골입니다. 이 장골극, 장골 끝, 장골극하고 그 다음에 이 하지 중에서 경골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내과, 요 튀어나온 뼈, 내과라는 것은 끝뼈를 냅니다. 장골극에서 경골에 있는 내과까지 길이, 이 길이를 다친 쪽의 길이를 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반대쪽 길이를 재서 그 길이 차이가 2분의 1인치냐 또는 1인치냐 이걸 가지고 단축 장애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